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입니다. 저는 신유철입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볼 것은 정진상입니다. 정진상. 이재명의 오른팔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정진상이 말이죠. 8월 9일에서 10일 정도에 소환이 된다고 합니다. 왜 소환이 되느냐?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화영의 말이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 그거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게 일단은 검찰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화영이 그동안 말해왔던 게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이 보고했다 뭐 이런 워딩도 있고 정진상의 입으로 직접 확인하려는 그런 절차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수원지검에 다음 달 9일부터 10일 정도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최종 윗선이 이재명이냐 여기까지도 이번 소환 조사에서 확인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뭐 단도직입적으로 윗선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진 않겠죠. 다만 지금까지 이제 확보해 놓은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확인 절차를 거치겠죠. 정진상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이화영이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정진상이 2019년도에 앞으로 대북 제재가 더 심해질 거니까 방북으로 이재명의 방북으로 한번 성과를 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도 이화영의 진술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려고 하는 거겠죠. 정진상은 일단 이화영과도 연관이지만 모든 사업에 사실 가장 많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게 정진상입니다. 실제로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이재명보다 무서워했던 사람이 정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6급 팀장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진상이 더 무서웠다. 정진상이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다. 이런 진술들을 하는 거 보면 정진상은 사실 2010년도에 이재명이 당선되기 이전부터 그 지역에서는 알려졌던 인사일 겁니다. 정진상이 말이죠. 산호맹 출신입니다. 조국과 동지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하고 있을 때 조국도 와서 꽤 강의를 하고 갔죠. 뭐 진중권, 김재동 이런 사람들만 왔다 간 게 아닙니다. 정진상은 실제로 이재명의 사무국장 이런 것들을 해왔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인연보다 중요한 게 정진상의 대북 관련 네트워크였을 겁니다. 북한 관련 네트워크, 시민단체 네트워크를 정진상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선거 치를 때, 2010년도 선거 치를 때 정진상한테 의지했던 게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리고 2010년도 성남시장 선거 치를 때 김미희라는 민주노동당 후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통진당으로 당명을 바꿨지만 당시에는 민주노동당으로 나왔던 그 김미희 그 사람과 단일화를 합니다. 야권연대라고 해서 단일화를 하는데 이때의 이제 부작용으로 이후에 이제 성남시에서 있었던 청소업체 비리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는 거죠. 김미희는 이 당시에 야권 단일화를 해주는 조건으로 인수위원장도 들어가고 일단 할 만한 것들은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재명이 시장직을 하고 있을 때 민주노동당 출신의 인사들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청 내에는 없었으나 청 밖에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김미희라는 민주노동당 후보랑 이재명이랑 엮어주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정진상이죠. 그리고 정진상이 그 야권 시민단체 사람들을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 바로 박서군입니다. 우리 전문 시위꾼으로 알려져 있는 그 박서군이 그때도 등장합니다. 그때 박서군이랑 시민단체 사람들, 주요 인사들 모아가지고 김미희랑 이재명이랑 단일화하고 김미희한테 후보 자리는 넘기고 나중에 사업으로 받으면 되지 해서 청소업체 얘기가 나온 거겠죠. 김미희는 그렇게 해서 후보 단일화를 시켜주고요. 이재명이 그렇게 처음으로 어렵게 성남시장이 된 겁니다. 그 전에도 성남시장에도 도전하고 국회의원에도 도전했는데 다 안 됐어요. 야권 단일화 하면서 이재명이 처음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이재명과 이 야권 인사들을 엮어줬던 게 정진상. 그러니까 정진상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은. 그리고 이재명이 사업을 하면서 종북 주사파, 경기 동부연합 이런 사람들이랑 계속해서 연관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정진상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대북 사업에도 정진상이 많이 관여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특별히 이번에 정진상 불러다가 얘기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뭐 얘기 나누겠어요. 정진상이 얼마 정도 입을 열까마는 그래도 정진상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소환 조사는 불가피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정진상이라는 윗선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재명의 소환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순서대로 소환해서 지금 끝으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정진상까지 이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서 왔다. 이거는 정진상 다음이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8월 위기설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의 8월 위기설이 아니라 이재명 가는 날 정도로 이렇게 보면 좋은데, 어쨌거나 이재명의 명이 그리 많이 남지는 않았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대북 관련된 좌파에 관련된 노선에서 정진상에게 이제 그만 이재명을 끊으렴 하면 정진상 입에서 나올 말도 수두룩 빽빽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는 김성태가 뭐 300만 불, 500만 불 붙인 거 가지고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로 지금 다투고 있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화영 지금 와이프랑도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고, 이화영은 어느 정도 마음에 결정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끝까지 놔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찾아가가지고 1인 시위하고 면담 요청하는 거 왜 그러겠습니까? 아, 저 새끼 이제 폭로하기로 결정했나 보다 라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이겠죠. 정진상 다음은 이재명이다. 오늘의 한마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